설명했을 때 일단은 요 식을 gx를 봤을 때 요 식을 좀 해석을 하자겠죠.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요 식은 fx의 그래프를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에 대해서 얘를 하나의 gx로 본다고 하면 gx 플러스 h에서 gx 마이너스 h를 뺐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절대값 씌운 그래프에서 얘기를 하자 이런 말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씌운 그래프의 문제점은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꺾어 올라간다고 했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아니 위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절대값 의미가 없을 거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의 변화율하고 여기의 변화율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고, 이쪽의 변화율은 그대로 갈 거고, 문제가 되는 것은 꺾어지는 부분,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고 했죠. 맞죠? 그래서 누가 이 점을 기준으로 f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2가 있으면 프라임 x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이 식의 의미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거의 알고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얘는 이 식은 fx가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f'x가 되는 거고, 음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집히니까 마이너스 fx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꺾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x축을 꺾어 올라가는 부분 평균 변화율은 기본적으로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양수일 때는 f', 실제로 얘가 2가 있으니까 1 곱해서 2f'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fx가 양수인 것은 2fx-3f'x,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달고 2fx-3f'x, fx가 0인 점은 gx가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gx가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해석할 것은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요거 지금 문제의 마무리 짓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연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gx가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져야 된다 했죠. 그러면 fx가 0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gx가 0인 것은 지금 fx가 0이 되면 gx가 0이 되니까, fx가 0이 되면 gx가 0이 되니까 gx가 0이 될 때는 fx는 0이 된다겠고, 그럼 fx가 0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게 0이 돼야 되겠다겠죠. fx-3 또는 f'x가 0이 된다 했죠. 이 해가 총 몇 개가 돼야 된다? 4개가 돼야 된다 했죠. 총 4개가 돼야 된다 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종류를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그래프, 가운데 그래프는 일단 붙여보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fx가 0인 점이 지금 하나, 둘, 셋. fx가 0이 아닌 점에 대해서는, f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프라임 x가 0이니까 기본적으로는 5개 이상 나와버린다 소리죠. 그래프 여기 나오면 이 그래프는 아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이 그래프는 아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x축과 세 점에서 만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1차적으로 fx가 0인 점은 하나, f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프라임 0이 되는 점이 지금 현재 2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fx-3이 0이 되면 되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뭐 3만큼 이렇게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그러면 개수가 하나가 더 늘어서 현재는 4개는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는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fx가 0보다 크고 작고 0인 부분에서 다른 값을 갖고 있죠. 연속이 되려면 리미트 fx가 0으로 가까운 점에서
이 세 개가 어쨌든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일단 0이 되겠죠. 0이 0이 되겠죠. 그럼 fx가 0으로 가는 점은 지금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에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위치에서 누가 0이 된다고? 이 fx-3 f'x가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래 될 때. 그런데 fx-3은 요 값이죠. 현재 요 값이고 f'x는 어디 있습니까? 요놈의 변화율이죠. 요거 파란 것이 fx니까 프라임 x는 0이 될 수가 f-3, x-3도 0이 안 되고 변화율도 0이 안 되니까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를 가면 우리는 여기서 fx가 0인 점은 하나, 두 개, 프라임 x가 0인 점은 또 하나, 세 개, 그 다음에 x-3이 3만큼 이동해서 0이 되는 점 하나만 찾으면 되겠잖아요. 그럼 그래프의 종류는 하나는 이것이 다른 선생님 이것이 지금 될 것 같고 하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 찾았으니까 프라임 x가 0인 점이 움직이다 보면 두 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래 갖고 있는 해하고 겹쳐야 되겠죠. 원래 갖고 있는 해가 여기하고 여기니까 하나는 1이 되는 거나 또 하나가 그래프 그림 방법이 요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는 겹쳐야 되니까 그러지. 그러면 빨간색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초록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빨간색을 먼저 해볼게요. 빨간색을 먼저 해보면 똑같이 gx가 지금 연속이 돼야 되니까 gx가 얼마인 점에서 gx가 0인 점 여기하고 여기에서 gx가 연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극한값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fx-3은 얘는 음수값이고 프라임 x는 얘가 양수값이니까 0이 되지 않아서 이 그래프도 연속이 안 돼서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좀 이 해석이 좀 복잡합니다. 그 해석만 되면 이제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얘는 현재 fx가 0인 점 2개, 프라임 x가 0인 점 하나, fx-3이 0인 점이 한 군데, 두 군데인데 이 부분 fx가 0인 점 있죠? 이 부분에서는 뭐가 됩니까? fx-3이 0이 돼버리죠. 얘가 0이 돼서 연속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얘만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나요? 이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문제니까 꽤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어요? 또 내신에서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알겠어요? 좀 변형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변형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는 변형시키기도 아주 쉬워요. 아주 쉽겠지. 왜? 핵심은 이거야. 이거는 안 죽일 거야. 얘는 안 죽여. 나머지를 변화시킬 겁니다. 아시겠나요? 요식에 대한 해석만 할 줄 알면 그래도 이 문제를 넘길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해석할 거 뭐야? 그래프 배움 생각하면서 연속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습을 하십시오. 됐어요? 공부는 되니까. 그래서 요식에 대한 해석이 좀 빨리 가면 이 문제를 그래도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식에 대한 연습을 계속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이 나오면 좀 쉽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 빨라지겠지. 요거를 뭐 정의로 풀어가지고 식을 정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문제의 핵심은 요놈의 정의를 통해서 요걸 구하자는 게 1번이 아닌가. 1번은 1번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된다 이거지. 생각할 게 지금 하나, 그 다음에 실근 4개 연속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크게 두 가지니까 이게 빨리 나와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더 편해질 거다. 이거야 중요해. 쉬는 시간에 열심히 돌더만 이제 잘라 그러지. 벌써 서울 갔나? 이해되십니까? 연습하십시오. 다음은 1등급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단원.
함수의 활용 2번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내용 최대치에서 그 다음에 부등식, 방정식에서 활용, 네, 속도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질문 불러보세요. 16번, 22번, 11번, 19번, 32번, 23번, 35번, 42번, 48번, 45번, 45번. 어떤 얼른 불러.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미분 활용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미분 활용이 수투의 핵심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 이 부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28번? 58? 67? 중요한 없으면 또 시험 볼 거야. 시험 끝났는데 지금 이 정도는 1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조금 벅석 끝났는데. 별로? 44번. 65번. 59번. 58번, 59번. 해볼게요.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쫄지 말고. 그리고 풀었으면 좀 복습 좀 하십시오. 복습해야지. 그래도 자기 걸 좀 만드는 데 시간이. 12번. 자, 12번 보면 한 모서리 길이가 AN 정사면체 내접하는 삼각기둥이 있는데 이 삼각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 8루트 2가 됩니다. 부피의 최대값이 8루트 2가 될 때 이 삼각기둥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변의 길이가 AN 정사면체 내접하는 삼각기둥이 있는데 이 삼각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이 8루트 2가 되도록 높이를 구하라겠어요. A를 주어지고 부피의 최대값이 8루트 2가 되고 갑자기 높이를 구하라겠다 이 말이죠. 그러지? 그럼 이 문제를 고지고대로 풀면 한 변이 A일 때 높이식을 A로 표현하겠지. 그러지? 그러면 뭐 높이를 H라고 하면 뭐 A에 관한 식이 뭐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지? 근데 질문은 A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H를 구하라는 거니까 실상 A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러겠죠? 요게 지금 수투적인 생각은 A를 가지고 문제식을 쓰는 게 맞는데 이적 분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문자를 거기에 주어진 문자를 고지고대로 썼을 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하고 지금 A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만약에 A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면 H를 구하고 나서 A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출발 어디서 출발하자? 높이부터 출발을 하자 이런 말이야. 그럼 식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알겠나요? 높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삼각기둥의 지금 부피잖아. 삼각기둥 부피. 그러면 이 삼각기둥의 뭐 밑넓이하고 높이의 관계를 알아내자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변수는 높이를 안 놔도 돼. 다른 문자를 놔도 되겠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이 높이하고 이 삼각형이 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정사면체니까 요런 게 이제 문제 푸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수토할 때는 그런 기술이 많이 안 늘고 미적분 하다 보면 많이 느니까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가 높이고 지금 자, 정사면체는 변의 길이를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밑면의 무게중심입니다. 이 점이 밑면의 무게중심.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높이가 돼서 얘하고 얘는 관계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자 모른다 합시다. 모른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지금 높이가 무게중심이 2대1이래요. 2대1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이 길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사면체 높이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정사면체 높이는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정사면체 높이는 실제로는 이 길이에서 높이 구하고 얘가 3분의 2가 되고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a이고 3분의 2를 곱하면 여기가 3분의 루트 3a야.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1에서 9분의 3 빼면 9분의 6 여기가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a가 돼. 바꾸면 3분의 루트 6a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겠습니다. 3분의 루트 6a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 정사면체 나오면 무조건 요 변을 갖고 놀거든. 높이를 갖고 놀거든.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외워놔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얘에 대한 내접구, 외접구 다시 말해서 요점 핵이라고 부르는 거죠. 핵. 핵은 이 높이의 3대 1인 점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높이 기억하고 3대 1인 점 기억하면 나머지 부피나 뭐 나머지 것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두 가지만 기억해놔서 확실히 높이가 3분의 루트 6a이고 요 점이 얼마다? 3대 1인 점이 핵이다. 내접구의 중심, 외접구의 중심. 알겠어요?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해놓다.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3분의 루트 3a였죠. 그럼 얘하고 얘는 몇 대 몇입니까? 1대 루트 2의 분기래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1대 루트 2.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1대 루트 2. 맞죠? 1대 루트 2.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자 현재 요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3분의 루트 3이었죠? 맞나요? 3분의 루트 3a였어. 맞죠? 됐어요? 3분의 루트 3a를 몰라도 관계는 없겠네. 몰라도 관계는 없겠지.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관계 루트 2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알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럼 요 길이 뺄 거잖아. 알겠나요? 이 길이를 뽑으려고 이 길이. 이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뭘 생각하고 있냐면 A에서 먼저 출발하지 말고 다른 점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요거는 지금 요겁니다. 요 삼각형이야. 그럼 요 변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게중심까지 거리겠죠. 맞나요? 여기까지 거리. 그러면 요 길이가 만약 x이면 요 길이가 x이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x라면 넓이 어떻게 되지? 구하는 방법은 연결하면 연장하면 수직이 되니까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 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 또는 여기가 x면 여기가 x겠죠. 여기가 뭐야 120도지. 그러면 삼각형 3개를 구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면 되겠어요. 됐어요? 요거를 표현해볼게요. 여기가 x고 여기 x야. 넓이는 빗넓이는 2분의 1 x제곱에 사인 120도 곱하기 3 맞나요? 얘는 4분의 3 루트 3 x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누가 x일 때? 이 길이가 x일 때. 이 길이가 x일 때. 맞죠? 됐어요? 지금 나오지 않는 길이가 뭡니까, 지금? 요 길이가 안 나왔네,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전체를 a라 놓고 풀기는 풀어야 되겠네요. 그러지 않아도 풀 수 있나요? 이 길이가 나오면, 이 길이가 x이면, 이 길이는 얼마죠? 자,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루트 2라겠죠? 맞죠? 그러면 이 길이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선생님 의도는 말 알겠습니까,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의 관계를 지금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맞죠? 뭔가 하나가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네. 그러면 요 놈을 h라고 놓으면 이 길이는 루트 2h가 된가요? 루트 2분의 h네요. 그렇지? 루트 2분의 x. 그러면 이렇게 넣어볼게요. 나누기가 하기 싫으니까 요 놈을 k로 넣읍시다. 요 놈을 k로 넣으면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가 루트 2k가 되겠죠. 여가 k가 되면 여가 루트 2k. 그리고 그러면 요 놈을 x로 넣고 요 놈을 x로 넣고. 자, 지금 요 삼각형 넓이에서 높이를 구하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좀 어렵죠? 그러면 요 길이를 x로 넣을게요. 요 길이를 x로 넣으면 여기가 k-x가 되겠네요. 맞죠? 높이는 뭐가 됩니까? 루트 2 k-x가 되겠죠. 자, 문자를 어떻게 넣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A에서 왔으면 이 문자가 얘가 지금 3분의 루트 3a 갑니다. 나머지 식들이 조금 더 불편하게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자, 이제 해봅시다. 다 됐죠? 얘를 x 낳고 얘를 x 낳고 민넓이 구했고 높이가 지금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 vx는 3분의 1 민넓이 4분의 3 루트 3 x제곱 높이 루트 2 k-x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는 이 정도만 정리해봅시다. 4분의 루트 6 x제곱 k-x 그래프, 음수 그래프 00k 맞습니까? 음수 그래프 00k 그러면 이 위치가 얼마입니까? 3분의 2k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x는 얼마에서? 3분의 2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집어넣게 되면 왜? 이거 8루트 알아내야 되니까 3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 v 3분의 2k는 4분의 루트 6 9분의 4 k제곱 3분의 1k가 8루트 2가 되겠다. k는 k 루트 2 루트 3 이상한데? 루트 3 루트 2 4 4 뭐가 안 맞은데? 예? 3분의 1을 안 곱했다고? 이거? 오케이. 이건 아니네, 이거 하나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3루트 4 되겠네요. 기둥이니까
약간 3분의 1 뿌리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4, 4 3, 3은 안 없애도 될 것 같고, 아, 이게 3이 아니라 루트 6이죠. 루트 2, 루트 2에서 루트 3 남았고, 4, 4 없어지고 남는 거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K 세제곱은 8. 세제곱 넘겨놓으려고 그런 거야. 여기가 3 루트 3. 약분하면 또 세제곱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K는 2, 3, 루트 3. 2 루트 3이 되겠네요. 응? 그래서 우리가 질문은 뭐냐면 높이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얘가 지금 K가 X가 얼마일 때? X가 3분의 2K일 때, 얘가 3분의 2K일 때. 다시 말해서 H는 3분의 1K, 3분의 1 루트 2가 되겠다. 3분의 루트 2K가 되겠네요. 그래서 K 자리에 얼마를 넣어? 2 루트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루트 6이 나오겠다. 이렇게 써도 복잡하네요. 어차피 이 과정은 이 정도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뭘 먼저 뽑아내야 돼요? VX를 일단 빨리 뽑아내야 되겠죠. VX를 뽑아내는 과정이 1번이고 나머지는 뭐 연산이니까 계속 VX를 어떻게 하면 빨리 뽑아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루트 값이 떨어지면 루트 값은 어디다 주는 게 좋냐면 넓이를 구할 때는 제곱을 하잖아요. 넓이를 계산할 때 제곱을 무조건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쪽이 루트 값이 떨어지게 놓으면 됩니다. 루트가 제곱이 되는 위치에다 루트가 좀 사라지니까 계산은 좀 더 편해진다. 현준아, 그러지? 다음 문제 현준이가 풀래? 초록 놈 있으면 초록 놈이 나와서 풀어. 16번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항상 그래프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를 생각보다는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프 해석이 되면 생각보다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약식으로라도 일단 간단하게 그려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이고 얘는 마이너스 x이고 y절편 3a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된다 이 소리죠. 이렇게 왼쪽에서 무조건 하나 만나고 오른쪽에서 한 번만 만나게끔 해달라 이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근, 중근 이렇게 나오겠죠. 해석됩니까? 뭐라 x분의 16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a랑 연립을 하게 되면 어쩐다?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죠. 하나는 원근이고 하나는 중근을 갖는다. x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16은 0.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이 여기나 있으면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봤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 알면 바로 풀 수 있어요. 뭐냐면 물론 보통 정석적인 방법은 이런 걸 fx로 놓고 f'x를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극대 또는 극소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식이 지금 기함수잖아요. 마이너스 16을 넘겨가지고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여기가 귀찮잖아요. 얘가 귀찮잖아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넘겨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미적분 쪽에서 나왔으면 이 방법을 주로 선택을 할 겁니다. 뭔 말이야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와 교점이 하나는 한근 나머지 하나는 중근. 현준아 다음 문제는 현준이가 푸는 거야. 이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의 그래프야. 그 A는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아니면 말이 안 되겠네. 양수 아니면 말이 안 되겠죠. 중근을 가져야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 나쁘지 않네요. 쉽네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해석이 될 거야. 알겠죠? 이 식을 fx로 넣고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해석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t,
t세제곱 플러스 16으로 적고 평균 변화율 t분의 t세제곱 플러스 16이 순간 변화율 3t의 제곱과 똑같으면 되겠다. 넘기고 넘기면 이 t세제곱이 16이 돼서 t값은 2가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a값은 t가 2가 되면 기울기가 12가 돼. 3a가 12가 되면 돼서 a는 4가 되겠다. 이 정도 풀이네요. 예, 그래. 생겨가지고 이상해졌어. 뭐가 됐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걸 잘못 쓴대가지고 너희들이 모르는데 지금 선생님 패드가 얘가 딱딱해가지고 큰일 났네. 자, 다시 두 개의 그래프가 이 말에 맞는 상황을 해석을 먼저 하고 상황을 먼저 해석해야 돼. 무조건 달려들어서 방정식, 부등식을 푸는 게 아니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런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고 이 점에서 한 근, 이 점에서 중근을 갖는다 생각해서 얘가 한 근 갖고 중근을 갖게끔 해석을 해서 3, 4식이 나왔고 요놈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해석이 되니까 바꿔서 문제를 풀었다. 알겠죠? 이 방법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프보다 왜 그래프를 그리면 A값을 계속 대입을 해야 되니까 연산이 좀 불편해진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자, 19번. 19번 문제는 아마 어딘가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빨리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0, 0, 4에서 중근을 갖는 4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0부터 4까지 범위 내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요 15세 많이 본식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접선의 방정식이 fx보단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0부터 4까지. 그러면 어떨 때냐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가 0, 0, 4니까 그래프가 0, 0, 4 이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네요. 이 범위 내에서는 접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접선을 그려봐야겠죠. 접선이 위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접선이 아래에 있겠죠. 이쪽도 접선이 아래에 있겠죠. 근데 여기 갔더니 접선이 위에 있네요. 그럼 이쪽이다 이 말이네. 이쪽. 그럼 어느 순간 얘를 접점을 돌리다 보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겠죠. 좀 왼쪽 가면 이렇게 되지.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지금 눈에 지금 왼쪽이 들어오네요. 왼쪽이 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니까 양쪽 대칭이니까 한쪽만 하면 되겠고 요 점이 어디까지밖에 못 와? 0까지밖에 못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0에서 접선을 그리면 된다 이 말이야. 이 점을 마찬가지로 t, ft라 놓고 0, 0에서 기울기 조금 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풀면 되겠죠. t분의 ft는 f''t. 그럼 t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t값이 나오면 t의 범위 2점하고 2점 대칭이 되니까 얘가 2가 되니까 구할 수 있겠네요. 할 수 있겠죠. 다음 23번. 자, 넓이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변화율 문제는 항상 문장을 읽을 때 식을 뽑아내는 게 1번인데 그 전에 항상 식 뽑으면서 생각할 것이 변화율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식을 잘못 썼어. 식을 썼는데 음수인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연산을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원래 양수값인데 답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를 절대값 붙여서 양수로 바꿔도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 잘못 풀었는지 요건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거지. 일단 변화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객관식이었다면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으면 고민을 했겠지만 주관식이면 둘 중에 하나만 쓰고 넘어가는 단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면 소수명이 있을 때는 부호를 어느 순간부터 마이너스 잘못 썼다 이 말이잖아. 그러지? 그러면 어딘가에 원식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쭉쭉쭉 붙여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식을 뭘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활용적인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도 좋은 애들 있어. 자 읽어볼게요. 키가 1.5 사람이 높이 3m 가로등을 향해서 분속 90m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분속을 걸어간가 보네요. 그럼 뒤에 분속이 나왔으면 여기에 얼마다? 분속 90이니까 여기가 90t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그림과 같이 이 사람이 t분 후에 가로등 아래 끝 B에서 이 점에서 X 위 위치에 있다고 할 때 그림자 끝점 R이 가로등 쪽으로 오는 속도, 이 점이 이렇게 가는 속도니까 어떤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서 계속 가다 보면 끝점이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여기까지 오면 끝점이 여기까지 오겠지. 이 끝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가 90t면 문자가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일단 B를 써야 되겠네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1대 2네요. 1.53이니까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가 되겠지. 여기는 그러면 180t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현재 얘는 180t는 거리죠. 이 점이 이렇게 가니까 이 거리가 줄어들고 있네. 요 점이 이렇게 가니까 이 거리가 줄어들고 있잖아. 이 변화에는 음수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 생각하고 가라. 얘는 거리고 얘를 변화를 구하면 180 떨어질 거 아니야. 실제로 마이너스 180인데. 그래서 가로등 끝의 속도가 A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 그림자 길이도 어떻게 되겠니? 점점 줄어들고 있겠지. 가면 줄어들잖아 점점. 알겠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끝점은 누구냐 지금 A입니까? A는 누굴 가지고 식을 쓰면 게 AT라는 것은 마이너스 180T고요. BT라는 것은 마이너스 90T 해야지 부호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혹시 내가 180T, 90T로 했으면 식을 써놓고 그림자 길이는 줄어들기 때문에 음수값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알겠나요? 거기서 이 문제 틀린 이유는 이 부호 때문에 틀릴 겁니다.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변화율이 현준아 그러지? 그 다음 몇 번 풀래 현준아? 몇 번 풀 거야? 25번 풀래? 뭐는 2개 푼다고? 역시 알았어 잘했어. 2개 풀어야지. 높이가 6인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가 10인 높이가 6인 원기둥이 반지름 길이가 10인 후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질문한 친구들은 아마도 그림을 안 그렸으니까 그래. 안 그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질문이 되는 거야.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활용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그림만 나오면 지금 바로 딱딱 떨어집니다. 원기 10인 9를 그렸습니다. 높이가 6인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있어요. 근데 9에 내접한다 했어. 내접. 말이 되나요 지금? 높이가 6인 원기둥이 9에 내접을 한다는 말이야. 내접하고 있어. 처음에 상황이 첫 상황이네요. 그러면 단면적으로 그리면 그림은 확실히 높이를 갖고 있는 원기둥이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가 높이가 6이고 반지름이 10이니까 여기가 20이 되나요? 20?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8이 되겠죠. 8이 아니에요. 높이라고 했으니까 수를 안 맞게 해줬네.
자, 반지름 중에 10에 조심해야 돼요. 얘가 10이고 여기는 20입니다. 여기가 6이에요. 여기는 얼마가 있겠죠? 그러지? 구가 내접하면서 높이가 몇 초 일씩 높이가 내접하면서 높이가 일씩 줄어드네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높이가 일씩 줄어드니까 6-t가 되겠죠. 높이가 몇 초 일씩 줄어들고 있다. 맞죠? 6-t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높이가 4가 되는 것은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제 부피식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6-t면 여기가 20이니까 여기 요거리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부피는 루트 20의 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맞습니까? 이해 되겠죠? 됐어요? VT가 아니죠 지금 얘는 이 길이죠 이 길이 현재 얘는 뭡니까 원기둥이니까 반지름을 구해서 제곱 파이 높이 곱해야겠네. 얘가 지금 지름이잖아요 반지름 제곱 파이 빗넓이 높이 6-t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현준이다 이거죠. 그렇지? 얘는 4분의 파이 400 중요한데 400에서 60, 36에서 390, 360, 36, 44 플러스 12t 플러스 마이너스 t 제곱 64 6-t 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미분하면 나오겠네요. 그러겠죠? 이 문제는 뭐 식만 뽑으면 되니까 이 식 뽑는 연습 계속해야 돼. 활용 문제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작업을 해보세요. 확인 작업 해야 내가 식이 맞았다 틀렸다 혹시 떨어지니까 그다음 부호적인 생각에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나요? 32번 5번 자 32번 보면은 mx 그래프 mx 삼각형 PQA의 넓이 이 넓이의 최대값. 자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삼각형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겠네요. 그러겠지? 그럼 요 점이 알파, m알파 요 점이 지금 베타, m베타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요 점과 요 점은 얘하고 얘를 연립한 거 x제곱 6-x랑 mx를 연립한 거 0은 하나 빠졌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m은 0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다 이 말이 되겠죠. 맞죠? 그럼 넓이식은 우리가 원하는 넓이식은 저는 아직 뭔지 모르니까 두고 넓이는 빗변이 6이고 높이 3 높이 m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게 지금 S입니다. 빗변 높이 빼기 높이 한 거야. 2분의 1까지 해서 3입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뭐 m으로 바꾸면 되니까 여기서 m으로 바꿔지네요. 3m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3m 36 마이너스 4일 집어넣으면 뭐 4까지 끄집어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6 9m 마이너스 m세제곱 원하는 건 m의 값이니까 요것의 뭐 최대값이 전체 최대값 되겠죠. 얘는 그래프가 음수 그래프 기함수네요.
함수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고 여기가 지금 3이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겠죠? m이 루트 3일 때 최대값을 받는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얘를 엄밀히 따지면 m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m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세 점을 만나야 되니까 m의 범위가 지금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접하는 상황보다는 더 작아야 되는 범위가 있어야 돼 원래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다. 아시겠죠? 5번.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습니다. 절대값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아는 식이죠? a를 넘겨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a를 넘겨서 이 그래프 그린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그래프하고 누구는 y는 a하고의 교점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의 절대값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됐어요? 이 문제는 추론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단순합니다. 단순해. 이렇게 놓으면 위쪽과 아래쪽이 어찌냐 대칭적이니까 어차피 절대값은 똑같겠죠. 위쪽만 생각해야 되고 아래쪽만 생각하면 되겠지.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말은 없어요. 다시 말해 중근은 몇 개를 보는 거야? 2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민서가 물어볼 거야. 자, 이렇게 놓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절대값 합을 구할 건데 얘하고 알파, 베타, 감마가 달라졌죠. 절대값 합이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절대값 합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현주이도 대기하고 있어요. 민석이 대답 못하면 현주이가 한 대 때리고 네가 대답하면 돼. 절대값 합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여기 알파, 베타, 감마의 절대값 합이 여기에 절대값 알파, 베타, 감마의 절대값 합보다 커졌냐고 작아졌냐고. 커졌어? 틀림 5대야. 커졌다 작아졌다 지금 2분의 1이 확률인데 현재 커졌어 작아졌어? 어? 아니 빨간색에서 이렇게 내려왔겠지. 들어있어요. 빨간색 그런 말. 빨간색이 더 크단 말이야? 네.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때 줄어들었다고? 확실해? 확실하냐고. 일단 얘는 줄어들었습니다. 오른쪽은 줄어들었어요. 자, 왼쪽은 여기가 지금 2개 있는데 이만큼 커지고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합산을 시키면 줄어든 게 더 많다 이 말이죠. 줄어들었습니다. 최대값은 어디겠어? 당연히 여가 최대값이겠죠. 최소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지? 최대값 최소값은 답은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식으로 현재 우리는 설정을 합시다.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크거나 같고 알파가 베타는 더 크거나 같고 지금 여기 아니다. 여기 이 점 이걸 생각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베타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루트 3이 더 크고 감마는 루트 3보다 더 크다. 왜? 이렇게 만날 거니까 무조건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 플러스 절대값 감마인데 알파 베타는 현재 음수라고 나왔고 이쪽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뭐 베타 이쪽으로 놔도 똑같습니다. 내용상을 얘가 이제 절대값이 알파는 음수고 베타도 음수고 감마는 양수 이렇게 되겠죠. 됐니? 아니 계속 잘래? 지훈이 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가 의미하는 뭡니까? 요 방정식의 세근이잖아. 세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0이지 0. 2차식이 없으니까 2차항이 없으니까 0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이 된다. 그러면 알파 베타 대신에 감마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요놈은 이 감마가 되게 되겠네요. 이 감마. 그럼 이 감마는 감마가 루트 3보다 크니까 이 감마는 이 루트 3보다는 더 크거나 같겠다 이거죠. 최소값만 나왔네 일단. 이때는 뭔 말이에요? 얘가 감마가 루트 3이 될 때니까 이 상황이네 이 상황. 감마가 2점일 때. 그런데 감마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세 실근이 가니까 요 위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럼 요 라인 사자인데 요 라인은 지금 얘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고 지금. 됐어요? 감마는 2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1은 4보다 크다. 최대값은 4이고 최소값은 루트 3. 최대값은 여기일 때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절대값은 4 최소값은 여기일 때 루트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일 때 빨리 됩니까? 됐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그래프 해가지고 마음으로 지워버리세요. 됐어요? 소수령은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5번 40번대입니다. 42번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fx가 그래프가 3차 그래프예요. 현재 n이 있으니까 n을 따져보니까 n은 자연수네요. n은 자연수니까 n은 딱 봐도 6보다 작을 때가 있고 6일 때가 있고 6보다 클 때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려지겠네요. 일단 그랬을 때 절대값 fx가 절대값 fa랑 같다. 그럼 절대값 그래프를 그린 후에 a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세 실근을 가지도록 현준이가 자고 있단 말이지.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은 그래프 개형은 현재 얘가 6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지. 얘가 6이라면 이렇게 만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심해봐야 할 것이 딱 한 가지는 3하고 12는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래프가 높낮이가 똑같은 경우. 그럼 그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두 번째가 지금 n이 지금 3일 때하고 12일 때 약간 의심스러워서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됐어요? 얘는 지금 n이 얼마일 때? 6일 때고요. 첫 번째는 n이 지금 3도 아니고 6도 아니고 12도 아닐 때입니다. 맞죠? 여기에다가 A값을 FA는 예를 들어서 FA가 여기라 보면 A가 여기라 보면 FA는 지금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FA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 말이죠. FA랑 만나는 것은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이거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0이 아닌 A의 개수가 3개입니다. 이게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A의 값은 0이 아닌 A의 값은 3개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는 세 실근을 갖는 데가 많네. 많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그럼 X의 값이 아주 여러 개 있겠지.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세 실근을 갖는 데가 지금 여기밖에 없네. 오케이. 여기밖에 없죠 지금. 오케이. 세 개 실근을 가졌죠.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0이 아닌 A야. 0 포함해서 몇 개 있어야 돼? 0 포함해서 4개 있어야 된다 이거지. 현재 이 그래프는 얘가 0이고 3이고 얘가 6이야. 0 빼고 1이 나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0 빼고 몇 개 해야 된다? 4개, 0까지 해서 4개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여기밖에 없네. 여기 있다는 말은 지금 하나, 둘, 셋인데 0은 없죠. 얘가 0이고 얘가 6이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n이 6일 때만 되더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문제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되겠죠? 자, 칠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있어? 정신 차려봅시다. 정신 차려, 정신. 자, 44번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 자체가 x에 관한 식, 그 다음에 그 안에 n이 포함된 식이 되겠어요. 이 식도 이걸 그대로 놔두고 풀어도 되고 이렇게 넘겨도 풀어도 되는데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그냥 넘겨서 풀겠습니다. 넘겨서 그러면 fx를 x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가 항상 0보다 크면 된다 이 말인데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면 f'x를 구하고 있습니다. f'x는 n 플러스 1 x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은 n 플러스 1로 묶어내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얘는 양수니까 x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얘가 계속 감소를 한다는 소리겠네요. 이랬죠? 계속 감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프 자체가 감소하니까 F1은 F1은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5n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프가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래프가 내려간다 소리죠. 됐어요? 다시 말해서 얘가 그래프가 무슨 뜻일까요?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밀고 나면 0보다 작죠?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 식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미분했더니 0보다 작아. 그래프가 감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프가 감소하는데 fx 항상 0보다 크다.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어떻게 해석이 되지? x가 증가해요. 오, 죄송합니다. 1보다 크네요. 0보다 크네요. 그러지? 오케이. 그러면 말이 되겠네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예요. 증가하는 함수니까 2를 넣었을 때 뭐가 되면 된다?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되면 되겠다 이거죠. 등호는 1이 범위 안에 없으니까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0부터 4까지. 얘는 자연수니까 1, 2, 3, 4. 4개가 되겠네요. 다음 5번. 최고참계수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은 0이고 F'은 0이니까 0에서 일단 중복된 근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F'S은 72입니다.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그래프가 일단은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F0, 프라임0, F0이니까 0이 될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도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양수 k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양수입니다. k는 양수인데 양수까지 해서 프라임이 요거보다 작다. 감수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현재 여가 0이면 k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증가하는 부분이 발생하겠네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일단 잘못된 그림이고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고 k는 여기에 떨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부터 k까지는 감소가 되겠다. 뭐 f'3은 70이라고 했으니까 프라임 3은 이쪽에 있어야겠네요. 3은 여기에 있어야겠네요. 여기까지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도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a는 그럼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a는 여기를 말하고 있겠네요. 여기가 a 이렇게 되겠네요. 스크래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지금 요 라인 3하고 상관없습니다. 얘가 0, 0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놓을 때 우리가 A의 B를 알고 있죠? 이때 몇입니까? 3대 1입니다. 그래프 많이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3대 1이니까 문자를 놓을 때 여기를 4의 베이스로 놓은 게 좀 더 계산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식 자체를 그리고 얘가 지금 X축이 되네요. F0, 0이나 있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Fx라는 것은 최고창이 1이고 0에서 3중근을 갖고 이 점을 4알파로 놓겠다. 최소값은 그럼 얼마입니까? F3 알파가 되겠죠. 그러지? 알파 값을 아직 안 구했죠? 알파 값을 아직 안 구했습니다. F'3이 71을 이용하지 않았죠? F'3을 구하면 F'X는 3x x-4알파 플러스 x 세제곱 F'3은 9 3-4알파 27이 72가 72가 되니까 없어지면 45 5 알파는 넘기면 마이너스 2 알파는 뭡니까? 뭐라고요? x제곱? 두 번째 줄에 오케이 3x 제곱 아닌데? 여기가 3x 제곱 여기가 x제곱 안 잤네. 한 번씩 틀려야겠네. 한 번씩 점에서 깨나지. 그러면 여기가 27, 여기가 27 27, 27, 27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지면 미안합니다. 27, 3-4알파가 45 27, 45 하면 3-4알파는 93, 95 4알파는 3분의 4 알파는 3분의 1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집어넣으면 돼? 3알파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알파 집어넣고 3알파는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쉽게 나오네요. 다음 48번. 자, 수직선 위의 점 x가 2에서 점 x는 2에서 출발하여 처음 위치가 2란 소리입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출발하여 속도가 m으로 움직이는 점 A와 그러면 A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위치는 2 플러스 mt 이렇게 되겠네요. 속도가 m이니까 mt 두 번째 위치가 bt 위치가 bt는 t의 세제곱 플러스 4 인점 P가 만나는 횟수를 mx라고 할 때 만나는 횟수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뭡니까? 지금 속도고 얘도 속도죠. 아니죠. 얘도 위치고 얘도 위치죠. 속도는 m이고 얘는 위치입니다. 위치니까 얘 둘을 어째 같다고 넣는 게 우리가 식이고, 같았을 때 만나는 점, 요거의 근이 지금 개수가 fm이다. m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겠죠. 그럴 때 fm이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돼. fm은 만나는 횟수가 k부터 무한대까지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연속이 되려면 횟수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횟수는 0번, 1번, 2번 이렇게 나올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생각을 해보면, 얘를 물론 이대로 놔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나오려면 우리는 얘하고 얘를 같다고 연립을 할 거니까 이만 이쪽을 제거시킵시다. 그러면 식이 새로운 식이 t제곱 플러스 2하고 mt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프는 얘는 격점이 발생해야 되니까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mt는 지금 기울기가 m인 직선. 자, t는 지금 t 변수가 t니까 음수는 얘기하지 않겠죠. 음수는 얘기하지 않겠고 오른쪽만 만나는 걸 생각하면 되니까 m이 변하면서 m이 이렇게 되면 한 번, 이렇게 되면 두 번, 계속 두 번이 되겠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는 이 위치를 보자 이 말이 되겠죠. 이때의 t 값이 k가 되겠죠. 요점의 x좌표가 k가 되겠네요. 접하는 상황 했던 문제니까 풀 수 있겠죠. 그죠? 48번. 자, 58번. 이 책에서는 58번 제일 어렵습니다. 58번. 자,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가야 돼. 그래야 문제를 좀 더 빨리 편하게 풉니다. fx 3차 그래프입니다. fx 3차인데 역함수가 gx라고 있습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양수 그래프인데 역함수가 있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항상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증가하고,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야. 그러지 나연아, 그러지? 왜 그래? 맞나요? 우리가 y를 x 대칭을 하게 되면 직선을 y는 x 대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관계는 역수관계야. 역수관계. 얘가 양수이면 얘도 양수야. 그러지? 그럼 gx도 fx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gx 기울기도 양수야. 대신 역수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좀 누워있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누워있겠죠. 이런 식으로 누워있겠지. 역수가 됐으니까. 무한대가 되면 무한대의 역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 그래프가 역함수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어요? 요걸 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일단 두 번째 4f'x 와 지금 우리가 3차 함수 역함수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구할 수 없어. 실제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방정 세우면 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구하는 문제는 아니겠죠. 다시 말해서 g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gx를 그대로 놓고 가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gx를 그대로 놓고 나머지 애들을 바꿔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 이 식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지 gx만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런 말이 되겠네. 집어넣으면 12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플러스 12x 마이너스 18 프라임에다 g를 넣으면 3g 약식을 적겠습니다. 3g 제곱 마이너스 6g 플러스 6 이래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gx가 들어있고 x에 관한 식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을 gx에 관한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g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3g제곱 마이너스 6g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가 6 사라졌네요. 0 이래 됐네요. 그러고 봤더니 3 2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T가 나오려면 X가 사라져야 되는데 말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 연산이 잘못된 거 확인해 볼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프라임 x 4 프라임 x 4 12 4 6 4 6 눈 뜨고 지금 확인해봐. 프라임에다 7을 넣었어. 3g 6 3g 6g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네요. 넘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가 된다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6 없어졌고 3 여기 4에 나누기 틀렸네. 오, 그래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거네요. 그러지? 그래서 이거 나오려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고 얘랑 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되죠? 그래서 gx에 관한 인수분해가 됐네요. gx 마이너스 2x gx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gx가 마이너스 2x가 0이 되거나 g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오케이. 잠시만 걸릴게요. 0이 되거나 여기까지가 나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gx라는 그래프하고 ex라는 그래프에 교점이 있어야 된다. 뒤로 읽어보면 닫힌 구간 0부터 1까지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게 0부터 1까지 실근을 가져야 돼요. 지금 0부터 1까지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뭔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gx하고 ex가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0부터 1까지 범위는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죠. 0부터 1까지는 x의 범위잖아. 이 식은 뭐야 지금? 뭐의 식이야? 역함수의 식이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야 돼? fx로 바꾸든지 원래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뒤집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y는 x 대칭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 지금. fx가 있고 fx가 있고 ex라는 그래프 식이 하나가 있으면 얘를 우리는 이걸 풀 게 아니라 y는 x 대칭시킨 이 그래프하고 얘하고를 연립을 하는 거잖아 지금.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여기에서 범위하고 여기서 범위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그럼 여기는 2x니까 범위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0부터 1이니까 얘는 지금 gx하고 2x를 연립할 거야. 방법은 두 가지라 했습니다. f로 바꿔서 푸는 방법이 있고, 알겠어요? f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f로 바꾸면 gx는 2x가 되니까 f 2x는 x 이렇게 바뀌겠죠. gx가 2x니까 f 2x는 x로 바뀌어서 연립을 해서 문제를 푼다고요. 알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바꿔봅시다. 얘를 f 2x는 x란 식하고 얘는 f 2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넘겨가지고 지금 x란 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x가 이 문제는 0부터 1까지, 얘도 0부터 1까지. 됐죠? 됐어요? 그러면 f2x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다 2x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함수는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x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0부터 1 사이에 해가 있다는 말은 0하고 1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f0 마이너스 0 부호랑 f2 마이너스 1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등호는 현준이다 이 말이고, 그러지? 이해됐습니까? 범위가 0부터 1, 0, 1, 2, 2 있으니까 끝점도 0이 되면 될 수 있겠죠? 요 식이 또 마찬가지로 f2 마이너스 0 하고 f0 1놈 0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요 식을 어디다 집어넣어? 이거를 요놈에 연결해서 문제를 풀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오겠죠? 됐어요? 이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흐름을 통해서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했는데 gx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프라임을 구한 후에 식 정리를 해서 요게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 식을 보면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좀 빨리 지을 것이냐. 여기 두 가지입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는 꽤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예요. 아시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만 너희들이 지면 돼.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요 식을 적고 요 식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이냐 요겁니다. 아시겠죠? 99번 두 함수 a와 k에 대하여 fx와 gx는 자 fx는 a보다 작을 때는 0이고요 a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0, 0 그러지? 마이너스 1, 0, 0 요런 그래프고 일단은 두 번째 gx 그래프는 얘는 a고 얘는 k네요. 좀 다릅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길기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여기는 k 그죠? 두 번째 그래프는 확실하네요. k에서 만나고 k보다 작을 때 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네요. k에서 지금 k보다 작을 때 0이고 k보다 크니까 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위쪽 그러면 a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쪽 a는 어딘가 a가 쭉 오겠죠. 0이 쭉 오다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느낌상은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여기일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 연결이 되니까. 자, fx는 실수준체에서 미분가능하다. 나왔네요. 여기네요. 이렇게 돼야지 미분가능이 되겠죠. fx가 미분가능이라고 현준아. 그러지? 뭐라고?
fx가 현준이라고. 그러지? 그러지? 잠을 자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지? 그럼 그 미분 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야? 꿈속에서 놀래고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잖아. 어?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어. 얘기 안 해줬어? 이런 애 있어. 앞으로 움직이는 애가 있고 뒤로 움직이는 애가 있어. 뒤로 움직이는 애는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뒤로 움직이는 애가 있어. 뒤에서 애가 볼펜을 들고 장난을 치고 있어. 들고 있었어. 들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탁 하더만은 얘가 박혔어. 이렇게 박혀가지고. 근데 뇌 살이 연해가지고 이게 박히더라도 모릅니다. 진짜 몰라. 왠지 들어가지고 몰라. 박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어서. 어? 조심해야 되고 대가리 빵꾸 날 수 있어. 피도 별로 안 납니다. 피도 안 나. 뭐 하려고 있어. fx가 미분 가능이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가 g보다 크네요. 뭐라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얘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직선이 이쪽에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 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더 어찌해야 된다? 얘가 어디까지 붙을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겠네요. 알겠어요? 이것이 기울기가 12가 되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네. 미분에서 12가 되게 위치 찾은 후에 요점 K가 구하는 게 질문인 것 같습니다. 됐어요? 충분하죠? 이 정도면? 65번. 자, fx의 도함수와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f알파는 마이너스 2, f베타는 3. f알파. 그래프. 현재 f'x가 나왔으니까 fx 그래프를 그리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알파, 베타, 감마. 맞죠? 이 그래프 개형 대충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f알파는 마이너스 2. 요 위치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 2. f베타는 3, f베타. 요것이 지금 베타, 3. 이 정도 알려준 거네요. 그럼 x축은 정확하진 않지만 여기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좀 의심해야 돼요. 여기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일단 놔두고. 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가질 때 감마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점의 위치를 알아내라 이 말이겠죠? 얘가 몇 개다? 5개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E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0.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요.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F가 얼마다? F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1이 되는 게 몇 개가 나와야 돼? 5개가 나온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면 이 정도 되고 1은 여기겠네요. 그지? 감마는 1이다. 쉽네요. 쉽네. 자, 67번. PQ는 둘레가 100입니다. 원위 A를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PQ가 출발하여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얘는 움직인 거리야. 얘가 직선 운동이 아니고 원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 보면 한 바퀴 돌면 자기 자리로 오는 거야. 그래서 거리가 움직인 거리가 얘고 움직인 거리가 얘야. 그래서 T가 0부터 10까지 만나는 횟수, 우리가 원을 돌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를 만났단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 현준이하고 준호 만났어. 왜 만났겠어? 현준이 발이 짧아서 그러지. 만났겠지. 뭐야? 어쩔 수도 있어. 똑같은 거리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두 바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러지? 그러면 차이가 얼마? 100의 배수만 되면 되겠다 이거죠. 이랬습니까? 이 위치적인 부분이 여가 위치, 이것이 PT, 이것이 QT. 양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PT 마이너스 QT가 차이가 되겠죠. 차이가 뭐가 됩니다? 이게 배수가 되면 되겠다 이거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놈을 FT라고 놓으면 식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 말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10까지. 그러지? 그러면 f 프라임 t는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잘못 적었나요?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기가 2네요. 여기가 4네요. 인수분해 되네요. 3t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니까 그래프가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2야. 우리는 양수만 얘기하니까 오른쪽만 얘기할 거죠. 오른쪽만 얘기하겠죠. 그러면 F2를 구해봤더니 F2를 구해봤더니 2를 넣었더니 8 마이너스 8이네요. 마이너스 8 맞나요 지금? 여기가 얼마다? 2,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0까지 10을 넣어봤더니 10을 넣어봤더니 1000 240 760이네요. 10을 넣었더니 얘가 와우 10,760 우리는 뭘 찾아? 대개를 찾는 거죠. 대개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0 100, 1, 2, 3, 4, 5, 6, 7 이렇게 되네요. 760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몇 번 만나? 8번 만나게 되죠. 문제 재밌게 나오려면 여기서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만났습니다. 문제 잘못 풀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나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응? 이걸 한번 확인을 하고 한번 해서 조심할 점 여기도 만납니다. 지금 0일 때도 만나고 100 차이가 나면 만난다. 그래서 총 8회를 만나게 되네요. 자, 남는 시간은 오늘 했던 것 중에 좀 복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는 1등급 6단원, 7단원 되겠습니다. 접근 6단원, 7단원 규칙을 좀 해오세요. 알겠어요? 빨리 접근해가지고 너희들 시험 볼 때 접근 좀 어느 정도 들어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해서 일단 한 번은 마무리 지으라니까. 알겠죠? 그 다음 다시 미분 활용을 또 다시 돌아야죠. 미분 활용하고 접근 활용이 좀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접근 쪽은 많이 어렵진 않아. 너희들이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기 때문에 좀 어렵지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산이 좀 복잡한 건 있는데 연습을 해가지고 할 거니까 부지런히 해가지고 두 단원 풀어보세요. 문성부 수련회 가는 친구들은 첫날은 일단은 6단원 할 거야. 두 번째 날 7단원 할 거니까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6단원 마무리 돼 있어야 되고 7단원 운영 들어가서 그럼 일요일까지 7단원 마무리 지어서 수련회 가는 친구들 몇 명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오지 말고 알아서 할 일 없으면 숙소에서 수학문제 풀어. 그래서 수학여행이야. 알았어? 롯데월드 가서 줄 서 있잖아. 1시간, 2시간 줄 서 있어. 수학문제 풀고 있어. 그러면 이거 관리자가 와가지고 아 저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는 공부를 하는 학생인 거야. 잠깐 이리 와. 뭘 빨리 타라. 빨리 타고 공부해라. 이런데. 어? 이랬어? 불쌍한 놈으로 쳐다봐야 돼.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의자 갖다 줄 수도 있잖아. 서 있어야 되지 주로. 얼마나 다리 아프고. 좀 미련한 짓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줄을 서는 곳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뭐 내용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지. 그러면 좋겠어. 아니 엉덩이에 있다가 의자에 붙여주던데. 계속 서 있으면 다리가 엄청 아프잖아. 후달리죠. 다리가 후달리고 타고 있으면 그냥 다리가 후달리잖아. 어? 알겠어. 자 복습하십시오.